지하경제 혹은 암시장이라고 하면 마약이나 인신매매, 불법 무기 등을 거래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에서 지하경제라고 하면 장부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합니다. 붕어빵을 파는 포장마차, 내가 직접 기른 텃밭 채소 좌판부터 단골 가게의 현금 할인까지 나라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경제활동 모두를 일컫는 말이 지하경제입니다. 이런 지하경제활동은 특성상 기록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를 장마당에서 파는 어르신에게 종자와 비료, 농약값은 얼마이며 몇 시간의 노동을 투입하였는지 따져 묻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암시장에서 마약, 무기 또는 멸종위기종을 밀수하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나라의 장부를 공개할 이유도 없고 말입니다. 이 때문에 지하경제의 규모를 측정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이를 추정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국가 전체의 지출과 소득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지하경제가 없다면 둘은 비슷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쓴 돈이 번 돈과 빌린 돈의 합을 넘긴다면 지하경제에서 비롯된 소득이 있음을 알 수 있죠. 또 다른 방법은 경제성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표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성장폭에 비해 전기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면 그 전력은 지하경제를 지탱하는 데 들어간 것이죠. 사람들이 소득과 지출을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법 또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에서 거래를 금지한 물품을 사고 팔았거나 탈세를 위해 장사를 현금으로만 하는 것이죠. 대신 지하경제를 이용하면 나라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를 암시장에서 이식받은 경우 법의 보호가 없기에 나와 혈액형이 맞지 않거나 병든 장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하경제의 노동자들은 부당한 착취를 당하곤 합니다. 게다가 지하경제로 탈출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국가는 세금을 충분히 걷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정부는 두 가지 선택이 있죠. 첫 번째는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과 인프라에 투자하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는 세율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세 부담이 커진 사람들은 더 지하경제로 탈출하겠죠. 이처럼 국가은행에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고 시장 참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꾸준히 시도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지하경제는 아직 거대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GDP의 10%, 개발도상국의 경우 50%를 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자결제가 보편화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GDP의 20% 정도 규모로 추정됩니다. 국가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암시장을 단속하고 처벌합니다. 그러는 한편 어차피 거래가 성행할 거면 차라리 합법화를 해버리기도 합니다. 정부가 최소한이라도 규제해서 시장 참여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죠. 특성상 추적하기도 어렵고 법으로 막아도 소용없는 이 깜깜이 시장을 드러내기 위해 세계 각국의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